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날씨에도 손발이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. 제 옷을 보세요. 좀 얇아졌죠? 날씨가 많이 풀어지고, 진작에 내복을 벗었어야 되는 철인데, 요즘 철에도 발이 시리고 등이 시리고 무릎이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수족냉증에 대해서 영상을 꽤 몇 개를 올렸었는데, 그때 제가 수족냉증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. 이제 1번이 정말로 몸 자체에 열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. 이런 사람들은 그 기면증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.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기운이 없고 그 덩치가 크든 작든 계속 잠만 자고 싶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. 두 번째는 영양분은 충분히 있는데 심장 파워가 약해가지고 또 손발이 찬 분들, 피가 잘 가지 않으니까 심장 파워가 약해서 손이나 발끝 같은 데까지 이제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손발이 차신 분들이 있고,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열과 영양분이 다 몸에 충분하고 실하신 분인데 혈관 어딘가가 막혀 있어서인지 이제 찬 분들, 이제 그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3번 부류가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.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그 수족냉증인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. 영상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지 처음 알았거든요. 그냥 제 주변에 어떤 여자분들 또 찾아오시는 손님 몇 분들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족냉증 중에서 가장 많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몸에 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자기는 배도 차고 등도 차고 온몸이 다 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저는 자세히 이야기를 되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어딘가는 열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. 제가 그분들한테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가늠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안구건조증, 그 다음에 입안에 구내염, 그 다음에 말할 때 구취, 그리고 피부 가려움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.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. 여러분,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수족냉증의 첫 번째 타입에서 말씀드렸죠. 몸에 열과 영양분이 다 부족하신 분들은 잠만 자고 싶어 한다고. 계속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열은 사실 우리 몸에서 생명력을 상징해요.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자는 게 편해요. 계속 잠만 자고 싶어서 그것을 기면이라고 하는데, 거꾸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깨고 하는 분들은 속에 깐죽거리는 어떤 열이 있어요. 정말 뜨거운 열이 있든지 아니면 깐죽거리는 어떤 열이 있어서 자꾸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. 그 흉중에 있는 열은 위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 머리를 깨우게 되면 사람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예민해지고 깨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차더라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선뜻 쓸 수가 없어요. 이상하게 열은 열끼리 뭉치거든요. 이 열이 몸에 우리가 뜨거운 약을 넣었을 때 뜨거운 가슴을 피해서 차가운 손발로 그 열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손발로 가기 전에 열이 이미 있는 흉중이나 머리 이런 쪽을 먼저 쳐요.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뜨거운 약을 먹었을 때 그나마 효과가 없는 수준에서 머물면 다행인 정도?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. 더 머리가 아프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몸이 더 괴로운 어떤 일들이 생기죠. 그런 분들은 거의 다가 혈관 어딘가가 막혀 있어서, 그래서 이 흉중에 있는 열이 다 전신에 퍼지지를 못하고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더 차갑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저분이 속에 열이 있나 없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.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분들도 고생을 하셨겠지만 고민하고 제가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제가 터득한 것이 있는데, 지금 이런 날씨에 모든 사람들이 내복을 벗고 이제 얇은 옷을 입게 되는 요런 철에도 무릎이 시리고 손발이 시리다, 찬 정도가 아니라 시리다, 등이 시리다, 이런 분들은 거의 100% 혈관의 문제예요. 혈관의 문제. 혈관을 청소를 해주면 그런 분들은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쓰는 생기산이 사실은 시원한 약이거든요. 그 속에 뜨거운 약이 정말 1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.
그래서 어떤 분은 한약을 한 30년 취급하셨다고 하셨는데, 제 약에 이제 생기산 성분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해놨잖아요. 그거를 보고는 자기는 평소에 이게 이 약성이 좀 차가운 편이라서 선뜻 쓰지 못했던 그런 약들을 제가 다 써놨다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손발이 찬데 이 약을 먹어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등이 그렇게 시리셨대요. 온몸이 뼈가 시리다고 얘기하신 분인데, 제가 생계산을 드렸는데 3일째 되는 날 등이 후끈하셨대요. 이 머리로 위로 올라오는 열이 느껴지는데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셨다는 거예요. 그게 혈관 문제인 거예요. 생기산은 제가 혈관을 청소하려고 만든 약이라면 가짜라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. 누가 혈관을 청소하는 약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? 이것은 진짜 우연히 발견한 거고요. 저는 전혀 혈관을 청소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랬는데 우연히 어떤 협심증 환자가 찾아오셔서 자기가 이 약을 먹어보겠다고 하셔가지고, 그분이 먹어보시고 그 심장 혈관이 뚫려서 숨이 차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바람에 제일 놀란 사람이 사실 저 자신이었거든요. 혈관 청소라고 시중에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사람들이 또 혈관 청소라고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, 제가 대충 꼽아보면 나토키나제, 그 다음에 쿠바산이라고 해서 폴리코사놀, 그 다음에 아스피린, 고지혈증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은 혈관을 청소해 주지를 못해요.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. 모든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, 당뇨나 혈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혈관만 청소해주면 자기 몸이 나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혈관을 청소하는 약이 사실은 없어요. 어디에도.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고 그 대신에 또 출혈성 위험이 있는 그런 약일 뿐이고요. 그래서 혈전을 없애버리니까 피는 줄줄 흐르는데 그것이 혈관을 건드리지는 않거든요.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나토키나제는 그 일본 콩 나토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인데 청국장 안에도 들어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좀 그냥 괜찮은데 피를 조금 잘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인데, 그것을 나토키나제라고 해서 어떤 추출을 해가지고 식품으로 이렇게 고함량을 먹었을 때는 그것도 아스피린과 비슷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나토키나제를 먹으면 목이 부어요.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혈관을 약하게 해서 출혈 경향을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한 염증 유발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. 나토키나제가 잘 맞으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혈관 청소의 개념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. 그냥 좀 아스피린보다 약간 안전한 피를 묽게 하는 수준이라는 것, 그 정도고요.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도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.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약을 투약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실험은 정말 못하는 좀 게으른 학생이었는데, 약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투약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그 반응을 제가 살피고 자료를 모으고 제 머릿속에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약을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공통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것을 모아다가 다음에 그 약을 활용하게 될 때 그 정보를 사용하곤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헬시큐가 마치 그게 종합영양제였는데, 신일제약 헬시큐가 어떤 사람들한테 드렸더니 눈이 시리지 않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약이 눈 시림에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얻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기산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혈관 청소가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, 이 나토키나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써봤을 때 그 염증이 유발되는 그런 게 좀 있었고, 폴리코사놀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여봤는데도 의외로 돌아오는 그 피드백이 별로 좋다는 것이 없었어요. 그래서 폴리코사놀이 좀 비싼 편인데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반응이 낮아가지고 제가 좀 심드렁해졌었거든요. 하여튼 그래요. 여러분, 혈관 청소를 해주면 수족냉증이 치료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기산을 쓰는 방법이고, 여러분 생기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약국에 오셔야 되잖아요. 그 또 생기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, 그런 분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,
계신 곳에서 저희 약국에 오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에요. 보통 이제 이광재 교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편한 혈관 청소제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C를 한 알, 두 알 먹어서는 의미가 없고요. 저것을 최소한 하루에 5,000ml 이상, 그러니까 5알 이상 나누어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. 저는 한 6,000ml 정도 드실 것을 권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6,000ml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케이스에 속하거든요. 저처럼 아마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그네슘, 제가 유한양액 마급이라든지 제가 취급하는 종근당 젠빅, 또 그거 외에도 가까운 약국에 가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마그네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마그네슘을 먹고 손발이 따뜻해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.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해볼 수 있는 것, 비타민C 고용량, 그 다음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마그네슘 먹어보실 것 제가 권해드려요. 그것으로 부족하신 분은 생기산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혈관을 한번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 올 여름에는 수면 양말을 벗으시고 맨발로 마룻바닥을 디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꿈꾸면서 오늘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